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7,52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35조 원 규모인데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을 계속 지원하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의회에 6조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7,52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35조 원 규모며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7,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792조 원이 넘습니다. 사회보장과 교육 등 필수 예산을 제외한 전체 재량 예산 1조 5,224억 달러 가운데 국방 예산은 약 12%로 2021년 회계연도 대비 1.6%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퇴와 미국이 직면한 제일 도전 과제로서의 중국, 그리고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사이버 수단, 그리고 정권의 안보 강화와 불량 국가인 자국의 영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타 불안정한 활동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조 8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성능과 사거리가 우수한 패트리어트 팩3와 SM3 개량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술 항공과 미사일 방어 요격기 확대 계획안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얀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청 예산으로는 410억 달러, 약 45조 4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비확산 활동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로 8,800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국무부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워싱턴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를 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넋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질 바이든 여사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함께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해 미군 참전 용사들과 전사자들을 기리면서 참전 용사들은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미국인들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 미국의 번영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웅들의 희생 정신과 업적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의 헌신을 기리면서 미국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큰 빚을 지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는 길은 미국을 통합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한 효국 영령들을 기리고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1일 주한미군의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애도한다면서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가평과 펀치볼 등 한국전쟁 격전지를 찾아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피 흘린 미군 장병들을 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회는 미국 메모리얼 데이와 한국 현충일을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미한 공동 추모 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히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양국 국민들은 피로 맺어진 공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데 대해 북한이 자신들을 향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해 비루한 꼴, 역겹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무엇을 노린 미사일 종료 지침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의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평은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의 목적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조장해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오산이며 북한의 관역은 한국군이 아닌 대양 너머 미국이라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저질러 놓고 이쪽 저쪽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엿보는 비루한 꼴이 역겹다고 비난한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촉구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인 건 조기 대화 복귀보다는 기싸움을 더 벌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실용적 접근 최대 유연성 같은 표현들을 꼭 집어서 이게 권모술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당장 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재판단에는 북한이 당분간 대미 압박을 지속해서 미국을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일으키는 게 있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결과 중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우선 문제 삼은 건 추후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핵미사일 개발한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도발을 하더라도 명분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이제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북중 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박사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주변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중국과 미한 양국의 틈을 벌리고 북중 관계는 강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이 이제 완화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은 중국한테도 내심 불편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결국 미국에 대해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중국 측에 있는데 지금 중국은 어떻든 간에 한중 관계를 좀 고려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대신 지금 북한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북중 관계의 어떤 긴밀함 뭐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노리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지침 문제로 시비를 걸었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인권 문제 거론이나 대북 제재 유지 등 다른 정책 기조에 대한 비난도 함께 제기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반중국 프레임을 철회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은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6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개념 변화에 따라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쿼드의 기존 반중국 프레임을 버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분배와 기후변화, 중요 신기술 구상 등을 주도하면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한 협력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문구들이 담긴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또는 불안정시키거나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기로 합의하고 남중국해와 이를 넘어선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 사드 보복 같은 과거 한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 등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이어 미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두 나라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자주성 강화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기 위해 동맹을 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1979년 체결된 양자 미사일 지침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동맹 조정의 또 다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미한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비핵화를 향한 부분적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우려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제재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은 전파 방해를 통해 미국의 우주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프랭크 켄달 미국 공군 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을 지냈던 켄달 공군 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켄달 지명자는 특히 북한과 이란은 주로 위성통신이나 위치 추적, 항법 장치 등을 표적으로 한 전파 방해 행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2회 북한 정의주간 행사가 서울에서 열려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참혹한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29일 북한 정의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열린 거리 캠페인을 통해 탈북민이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송되는 과정을 재연하면서 탈북민들의 인권 참상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또 북한 주민을 옥죄는 주체 사상과 인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2회 북한 정의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앞서 지난 26일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향후 실무 협상에서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석방 문제 등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